당장은 다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진짜 외워야 할 것만 얘기를 할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면 좌표 있고 직선의 방정식 했죠. 근데 세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 사실 유형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도 시작은 쉽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간단하게 뭘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원의 방정식 세우기를 할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결국 외워야 될 거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것도 저번처럼 기본형, 표준형, 이런 거 아니야? 화장실 가서 빨리 딱 닦고 와. 자, 원의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원이라는 도형의 정의가 뭐야? 어떤 특정한 점, 우리가 그 점을 중심이라고 부르죠?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 거리가 이제 그 거리를 반지름,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란 말이야. 그래서 잘 봐요. 내가 이제 표준형 기반으로 설명할게요. 어떤 점이 중심을 A, B라고 할게. 자, 중심이 A, B야. 그래서 이렇게 되게 원을 그리는 요점 P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죠?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식을 세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됐어. 첫 번째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식을 세우는 방식, 그리고 남의 식을 뺏는 방식이 있다고 했죠. 얘는 뭘까? 자체적으로 식 세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자체적으로 식 세우는 게 문제로 많이 안 나와요. 왜? 그건 대부분 증명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금도 봐봐봐. 물어볼게. 자, 여기에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돼요? 평면 좌표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죠. 네.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게 얼마다? 반지름인 r과 같다라는 식을 세운 다음에 루트를 없애려고 양면을 제곱한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 안 나와? 자체적으로.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x랑 y로 된 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식 세우는 자체의 방정식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증명에 가까운 거라서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온다.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떤 스타일로 나온다고? 남의 식 뺏는 걸로 나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준형이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서 중심이 어디야? 중심이 원점이죠. 네. 그리고 반지름 얼마? R. R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표준형은 뭐야? 방금 한 것처럼 중심이 이제 원점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됐었어? 결국 x2 빼기 x1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얼마? R인 경우를 세팅하는 법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일반형은 뭐겠어,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어떤 애였어? 쭉 플러스는 애죠. 네. 그럼 얘도 그래. 이걸 플러스면 어떻게 돼? 플러스면 x제곱 나오고 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의 상수항 아무튼 정리하면 이런 꼴이겠죠. 네. 그걸 막 예쁘게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튼 이런 표현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x제곱 y제곱 다음에 개수는 모르겠지만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상수항 형태가 될 거라는 거지. 웬만하면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 그럼 얘는 당연히 잘 보여 안 보여? 얘가 어떤 원인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때는 당연히 어떻게 주겠어? 학교 선생님들 문제는 이렇게 주고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일반형을 뭘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안 하면 얘가 어떤 애인지가 한눈에 안 보여.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때도 똑같았어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안 보이지만 y는 mx 플러스 n꼴로 정리하면 기울기도 보이고 y좌표도 딱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형 주면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형은 보통 불편하고 웬만하면 표준형 바꿔 쓰는 거지. 네. 근데 일반형을 써야 할 때가 딱 한순간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선행에 쓰면 알 텐데 일반형으로 써야 되는 경우 한순간 언제지? 그래 뭐 안해 말만 하면 되네. 말해. 뭐라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맞나요? 네. 다른 분들은 알고 얘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자, 몇 가지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일반형 관련해서. 자, 보통 이거를 다른 경우는 정보 주어진 걸로 보통 표준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식 세우고 미지수를 맞추는 형태로 풀 거야. 이따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세워서 푸는데 단 한순간만 일반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얘가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요. 원위의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얘가 일직선상이 없다고 치면 사실 원일 때는 일직선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삼각형을 이루죠. 네. 삼각형을 이루면 외접원이 생기죠. 그렇죠. 외접원은 항상 하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세 점을 잡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몇 개다? 하나 나와. 그래서 이 외접원이 나오고 그럼 이제 이게 뭐랑 엮여있어? 외실. 외심 구하기 3번이가 엮여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외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 평면 좌표에 하나 있고 직선의 방정식 때 하나 있고 원의 방정식 때 하나 있는데 속도는 다 비슷하다고. 평면 좌표 때는 중심을 A, B라고 잡은 다음에 그 세 점까지 거리가 같아요를 풀었고 맞지? 네. 그러니까 AP랑 BP랑 CP가 같아요를 푸는 거였고 네. 직선의 방정식 때는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수직이등분선 두 개 구해서 교점 구했고 네. 지금은 요거 대입해갖고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대한 1차 방정식 3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1차 방정식 3개 연립하면 ABC 풀려 안 풀려? 라지 A, 라지 B, 라지 C 풀리니까 일반형 원 구할 수 있고 일반형의 원을 구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원의 중심인 외심도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 해볼 거야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해볼 건데 그래서 외심 구하는 방법 3가지랑 엮여 있고요. 자 그거랑 별개로 잘 봐 얘들아. 이게 무조건 원이야? 얘가 무조건 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 봐봐. 내가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잘 봐요. 요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고 요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을 넘기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야. 바꾸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2분의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의 전체 제곱 뭐 이딴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해보시면. 네. 그래서 중심 좌표가 어디?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가 되고 네. 반지름이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라지 a 제곱 더하기 라지 b 제곱 더하기 빼기 라지 4배의 라지 c가 되는데 문제는 이 루트하는 값이 음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0 되면 점이고 0보다 크면 원이고 0보다 작으면 허수되니까 없죠.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라지 a 제곱 더하기 라지 b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일반형의 원 여부의 판별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외워두면 편해요. 물론 나는 외우기 싫어요 하면 맨날 표준형 바꿔서 풀면 돼. 근데 외워두면 편할까 안 편할까? 당연히 편합니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 외워도.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관련된 내용이 원의 방정식 세운 데 있고요. 자, 이거랑 별개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알면 좋은데 몰라도 돼요.
플러스 지름의 양끝점을 할 때 지름의 양끝점이 x1, y1, x2, y2일 때 원의 방정식 세우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세우면 되느냐? 이거 둘의 중점으로 중심 쓰고 길이의 절반으로 반지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다? x 빼기 x1, y 빼기 y, x 빼기 x1, x 빼기 x2 그냥 y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0이다. 이렇게씩 세우면 바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인데 꼭 몰라도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편하긴 하니까 얼마 이거 하나 정도 더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하나까지 외워두면 편합니다. 문제 풀 때 시간 단축의 효과가 조금 있어요. 이거 증명은 막 보면은 도형으로 하고 막 피타고라스로 증명하고 막 여러 가지 아니면은 진짜로 뭐 중점에서 직접 증명하고 막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증명은 몰라도 돼. 진짜로 몰라도 되는데 결과물은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우면 무조건 중점이 2분의 x1 더하기 x2 되고 네. 중점이 2분의 y1, y2 되거든. 중심 맞춰져서 중심 맞춰지면서 이거 집어넣을 때 0 되고 이거 집어서 0 되면은 봐봐 중심 맞춰지면서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는 원인 거야. 네. 그럼 당연히 하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식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라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외우는 게 시작이야. 항상 시작은 간단하잖아. 그치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시작은 그냥 외우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20개는 언제 옵니까? 진짜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어차피 그 앞에 그 워크북 앞에 개념에 다 적혀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 유형 먼저 좀 정리해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실제로. 자, 대표 유형은 일단은 여기 있는 공식들 제대로 한 번씩 써보는 기본 문제가 있겠죠. 맞아, 아니야? 네. 기본 문제는 당연히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공식들 상황 주고 공식에 맞춰서 푸는 걸 할 거예요. 그게 먼저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응용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중심의 위치가 중심이 직선, 곡선, 그러니까 무슨 2차함수 같은 거 주고 위에 한 점일 때 이런 문제 스타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번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드시 구하는 문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요새 좀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 빠지면서 이거 좀 설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떤 건지 설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하는 건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폴로니우스 원이고 사실상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쓰려면 이제 어차피 사진 찍어서 올릴 건데 반대로 써야겠다. 대표적인 게 자취의, 그러니까 기본 유형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지. 자취의 방정식. 원방의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걸로 아폴로니우스의 니우스라고 하나 니우스랑 상관없고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외국 이름이니까.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유형까지 살펴보면 웬만큼 원방 세우는 거는 끝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해볼 거예요. 여기 나머지 바탕에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자, 워크북 한번 펴봅시다. 보면서 할게요. 네. 진짜 자세하게 써놓긴 했다.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면 진짜 되거든? 다 외우는 거는 개념 외우고, 공식 외우고, 문제 풀어보는 거 쭉 다 해서 암기만 잘 돼도 절반 이상 되는 거거든. 외우는 게 일단 시작이에요, 외우는 게. 외우는 게 시작이고, 시작이 반입니다.
자,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중심의 좌표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그래서 보통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쓰면 되는데, 자, 1번 볼게요. 1번. 1번부터 하면 되지 뭐. 1번 보시면, 자, 저 원의 중심 좌표가 어디예요, 여러분? 중심 좌표 빨리 구하는 법은 뭐예요? 제곱에 되는 값이 0 되는 x값, y값 찾는 거죠. 그러면은 x 빼기 5의 제곱은 5일 때 0 되고, y 플러스 2는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0 되죠. 그 값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돼요. 중심 좌표를 주었어요. 그리고 반지름 4면 2의 제곱인 거지? 네.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 2로 주어졌어. 이거 보고 표준형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알면 웬만하면 내가 알겠죠? 표준형 기반으로 식을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표준형에서 요구하는 중심 좌표랑 반지름 다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식 세우면 끝나? 바로 정답을 쓰면 되죠?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고, 밑에 것도 같은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자,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식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지금 내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이 조건 때문에 어떤 조건이 생기는 거야? b는 2a라가 추가로 얻어진 거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중심의 좌표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b가 2a가 됐으니까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a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네. 그럼 미지수 몇 개야? a랑 r 두 개란 말이야. 그럼 힌트가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데 그 힌트를 뭐라고 줬어? 1,2를 지나니까 1,2 집어넣었을 때 등호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3,2 지난다고 했으니까 3,2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2a의 제곱은 r제곱이다. 같은 식으로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2a의 제곱은 r제곱이다 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당연히 r제곱 날릴 거야. 대놓고 같으니까, 맞지? 그래서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얻는다? 1-a 제곱이랑 3-a 제곱이 같다가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 다음에 1-a랑 3-a가 같거나 1-a랑 a-3이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네. 이건 말이 안, 이거 지우면 1이랑 3이랑 같다니까 말이 안 된다고. A가 이건 아닐 거고, 이걸 테니까 a가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럼 a가 2면 b는 얼마예요? 4겠죠? 그치? 그리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r제곱해서 r제곱은 얼마?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5라는 원이죠?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이걸 구하면 되고, 지금 문제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r제곱 하라고 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11이 정답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모르는 걸 미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식 베이스를 뭘로 깐다? 표준형으로 한다는 거야. 왜냐면 막 중심좌표 같은 게 정보가 나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유형이 있다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진 않지 얘들아? 네. 자, 그러면은 한번 2번 해보시고요. 2번 해보시고, 그리고 5번 해보세요. 2번, 5번 해봐. 2번이랑 5번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처음에 좀 연습해봐야지. 그치? 2번, 5번 풀어봐. 풀리는지. 답까지 확인해보세요.
되죠 여러분? 네. 이 정도는 뭐 껌이지. 이 정도는 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잘 알겠어? 오래 걸려? 아니 물론 처음에는 식이 안 이어졌으니까 보면서 하면 돼.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안 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하긴 해야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조금씩 더 해봅시다.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참고로 해설지 보시면 얘는 결국에는 내가 만일에 중심의 좌표를 구한다거나 반지름을 구해야 되면 그냥 애초에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표준형으로 식 세우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7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야. 내가 사실 7번을 그냥 이 원의 방정식 구하시오면 어떻게 식 세우면 된다고? x 플러스 2랑 x 빼기 6 더하기 y 플러스 2 y 빼기 4는 0이다. 그러니까 원방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식 세우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전개를 정리하면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표준형은 아니지만 거의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을 쓴 게 되는 거니까. 그치 얘들아? 근데 결국에 이거 전개해서 제곱식 만들 바에 그냥 애초에 어떻게 하면 돼? 두 점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쓰면 되지. 그럼 중점 좌표 어떻게 돼? x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죠. 그다음 y좌표는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죠. 그죠? 중점 진짜 구하고 반지름도 진짜 구하면 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한 점까지 x의 증가량이 4의 제곱이고요. 4니까 y 증가량이 3이니까 3의 제곱하면 반지름 얼마가 나와? 5가 나오죠. 이렇게 직접 중심 좌표랑 반지름 구해서 정답에서 원하는 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r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식을 꼭 외워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뜨는 거 맞아요. 안 해도 돼. 맞지 얘들아? 네. 그냥 진짜 양끝점 주어지면 양끝점의 중간점으로 원의 중심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반지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해봤고요. 유형 4번. 자, 일반형으로 표현된 원의 방정식 해서 이건 말 그대로 일반형을 뭘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빼기 6y는 0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우변에 16이랑 9가 들어가서 25가 되니까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정리했더니 어떻게 하게 됐어? 중심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4,3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5니까 정답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r 하면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일단 이게 바꾸는 거부터 시작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3번처럼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 얘 일반형으로 쓴 애가 원이 될 수 있느냐 묻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공식 외우면 또 바로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이다. 얘가 원이 되고 싶대. 아까 내가 공식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된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얼마? 마이너스 40. b제곱 마이너스 4의 c랑 비슷한 느낌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4k가 뭐보다 작다? 13보다 작다. k가 얼마보다 작다? 4분의 13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좀 이거 만족시키는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3이겠죠. 그래서 진짜 이거 딱 외우면 끝이야. 물어보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8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11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14번 해보세요. 3개. 예. 네. 너무 추워요. 눈에 이렇게 추워하고 있어. 앞으로 와. 여기 앉으면 덜 추워. 일로 와. 바람 세게 약간만 줄여주세요. 줄여줄게. 앞으로 오면 좀 덜 추워. 앞으로 와. 자, 별거 없죠? 네. 졸지 말고 한번 따라 해봐. 쉬우니까. 지금 쉬운 거 하는 이유가 쉬운 걸 해야 어려운 걸 해서 그래. 응? 그리고 어려운 걸 하는 것도 쉬운 거가 완벽하게 돼야 시작할 수 있다고. 요령 자체는 쉽게 없네. 화난다, 화나. 왜 못하고 있어? 어? 전자에 걸리고 아이 장난까나. 직선구하고 좌표평면에서 지금 당연했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못 구하면 어떡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방학 때 안 그래도 우리 애가 그거 걱정인 거야. 월수금하면 진도가 쭉쭉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아. 숙제 양도 좀 조정하겠지만 외워야 될 게 많잖아. 숙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숙제는 다 해야지. 할 수 있게 내지. 갑자기 무슨 숙제를 화요일 목요일로 뭐가 들어가면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학교는 안 가는데 뭐가 안 돼? 돼. 오전 수업이냐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빈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바빠질 거라는 얘기 하는 거야. 양이 많아지니까 더 빨리 그 체계적으로 한번 외운 것도 안 까먹게 되게 잘 정리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 방학 때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는 거고요. 좀 덜 놀아야 돼. 방학 때 노는 게 아니라 방학 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번 방학까지 그러니까 이번 방학이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네요. 아니야. 지금 놀면 안 되는 거지. 정확히는 중3 때도 놀았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노는 거는 중3 여름방학 때까지야. 중3 겨울방학 때는 사실 고1 재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정확히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안 놀았어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은 수능이 1학기 들어가요. 1학기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돼. 왜 들어가는 걸까요? 왜 들어가는 건지 몰라. 왜 이렇게 법을 바꿔나는지 교육까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더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지? 본인들은 안 완벽하지만 여러분한테 완벽성을 추구한다니까. 원래 본인들은 그 회사에 보면은 40대 50대 되시는 그 직장인들 중에 막 엑셀도 잘 못 쓰고 파워포인트도 예쁘게 못 만들고 막 그 뭐 컴퓨터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부하 직원은 시원어도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계열받기식, 그지? 근데 그건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드는 건 못해도 보고 평가는 잘하거든. 지적질을 잘하는 거죠. 지적질은 쉬운 거기도 한데 사실은 전체 맥락이 보여야 지적을 할 수 있거든. 제가 지적질 참 잘하죠. 넌 지적질할 위치가 아직 아니잖아. 저 민기랑 게임부터 지적질을. 자, 지금 잘 됐나요? 8번, 11번, 14번 잘 풀렸어요. 지금 14번 하고 아니 이걸 표준용어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기본은 그거예요. 아까 저공식을 외워도 되지만 저공식을 못 외워도 그러니까 이 반지름에 대한 이치를 자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반지름이다 라고 외우면 더 빨리 풀겠죠 당연히. 이걸 못해도 그냥 주어진 식을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반지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표준형 바꾸다 계산 실수할 것 같으신 분들 있죠? 그냥 결과물 외워 빨리. 이거 외워. 알겠지? 암기가 더 편하신 분들은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고 나는 이 정도 변화는 크게 실수 없이 한다 라고 하면 암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4번을 한다 라고 하면 내가 그냥 바로 반지름이 사실 나온다고.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맞지? 루트 1 a제곱 2k제곱 더하기 b제곱 y는 없잖아 0제곱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4k 빼기 4 진짜 이 계산한 애가 반지름인데 얘가 얼마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16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이 작거나 같다 16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2가 되려면 4니까 제곱하면 16이잖아 맞지?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k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푸는 거니까 k 범위는 0과 1 사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이렇게 푸는 거고 안 외웠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풀면 되고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에서 표준형 바꾸기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외워서 하면 좋고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축에 접하는 거 설명 간단하게 할 건데 되게 쉬워요. 네. 그림만 그리면 이해가 당연히 되는 거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X축에 접한다는 건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X축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아래쪽 위쪽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얘기하는 건 이거야. 점의 Y좌표가 반지름 길이의 크기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절대값 B랑 R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X축이랑 접할 때 중심이 A, B라고 하면 맞아요? 예.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상황에서 X축이랑 접한다고 하면 이 상황인 거잖아. 그림적으로 되게 이해가 그냥 가볍게 된다고. 맞지 얘들아? 예. 그리고 봐봐. 만일에 Y축이랑 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중심의 X좌표가 양수가 나오는 건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크기 자체가 얼마나 같아야 돼? 크기 자체가 반지름이랑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R이랑 같은 거지. 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꿀팁을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잘 봐요. 이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어디 있는 거야?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이게 원 자체가 1, 4분면, 3, 4분면 위에 있는 원이면 말했지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중심이 있고요.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원인 경우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죠. 네. 이걸 이따 문제에 녹여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성질이 B의 중심 존재.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 이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고. 됐니 얘들아?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요것도 내용 간단해서 바로 문제에 적용하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표준형에다가 세팅할 때 미치수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여전히 표준형 기반인 거예요.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6번을 풀어. 근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지나. 이건 나중에 대입해서 등호 성립하는 대등성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거랑 별개로 이게 X축에 접해. 그럼 일단 생각해봐. 일단 얘가요 X축에 접할 때가 위아래 있잖아. 근데 요점 지나가려면 요 사람은 말이 안 되지. 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지나잖아. 그러면 아래쪽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 이렇게 X축 위쪽에 있는 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왜? 요놈의 Y좌표가 양수니까. 그치 얘들아? 네. 자 그리고 중심좌표가 근데 얼마니 봤더니 A, 5래.
그럼 무슨 얘기야? x축에 접하려면?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5라고 준 거잖아. 그럼 내가 원의 방식 어떻게 세워? x 빼기 a의 제곱 표준형으로 세운다고 했죠? y 빼기 5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준형에다가 주어진 정보를 숫자로 바꿔서 넣었단 말이죠. 그럼 미지수 몇 개야? 1개. 근데 얘가 어느 점 지난다고? 3,-3,1을 지난다며. 그러면은 이거 대입하면 끝나죠. 대입하면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4의 제곱이겠지, 그치 얘들아? 네. 그치? 그러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 기반의 식에다가 정보를 넣는데 말한 것처럼 그 A, B, R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R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보통 A나 B로. 맞지? 지금 X축에 접하니까 R 대신에 B를 넣을 수 있는 거고, 맞나요? Y축에 접하면 R 대신에 A를 넣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Y축에 접하는 것도 되면 잘 봐봐. X축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19번이거든? 자, 19번 볼게요. 지금 점이, 자, 지나가는 점이 결국 4분면을 결정합니다. 2,-4를 지난다고 했으면, 보통 제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4분면마다 하나씩 존재할 수 있죠. 위치가. 근데, 지나가는 점이 2,-4인 거 보니까 몇 사분면의 점? 4사분면의 점이니까 접하는 원이 지금 4사분면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 봐봐. 4사분면 제4사분면 위에 점이니까. 근데 이거 막 양수분수 따지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자, 이때 x좌표, y좌표 있으니까 요거를 a,-a라고 해서 a를 양수로 세팅을 해버리면 편하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4사분면의 점이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원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라고 해서 원래는 a, b, c 미지수가 3개였는데 미지수가 몇 개가 됐어요? 1개가 된 거예요. 접하는 정보. 그러니까 이 접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정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근데 얘가 어느 점 지난다고? 2,-4 지난대. 그럼 그림처럼 두 개의 원이 생겨요. 안쪽에서 하나, 바깥쪽에서 하나.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이, 이런 특정 점을 지나는 원은 안쪽에서 하나 생기고요, 바깥쪽에서 하나 생깁니다. 이 두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풀면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라서 A가 두 개거든요. 자, 풀어볼게요. 2-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A 제곱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얼마? 0이다 해서 A가 얼마다? 2 또는 10이죠. 그치 얘들아? 네. 2 또는 10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2일 때는 요런 원이 나오고요. A가 2일 때는, 그 다음에 A가 10일 때는 요런 원이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요 두 원에 뭘 구했어요?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랬어. 그치 얘들아? 네. 그럼 사실 생각해봐.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쓰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또 근과 계수관계 써야겠지. 2차 방정식에. 네. 그리고 x, 이게 지금 말했듯이 y는 어디 위에 있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보니까 두 근의 차이에 루트 2배한 게 중심 사이 거리겠죠. 1대1 대 루트 2에 따라. 그치? 그래서 정답이 얼마? 8루트입니다. 그러니까 x2 빼기 x1에 루트 2 곱한 게 정답인데, 이것도 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구해서 막 2차 방식 연립해서, 아니 그 곱셈 공식 변형식 써도 되는데 그냥 진짜로 근의 공식으로 두 개 구해서 빼도 되겠지.
내가 그때 얘기 안 해. 우리만에 얘기해 줬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두 근의 곱이 얼마였죠? a분의 c였죠. 네. 맞아 아니야? 네. 참고로 두 근의 차가 얼마였어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죠. 왜 그런 거예요? 근의 공식 쓰면 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 나오잖아. 네. 그래서 더하면 이 뒤에 게 날아갔던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네. 근데 차는 어떻게 돼? 빼면은 이게 날아가지. 네. 그래서 요거 2배분의 요거 루트 2배지. 네. 이 약분하면 뭐 나온다? 요거 나오죠? 이거 외우고 있으면 더 편하고 사실. 맞지? 네, 그런 얘기들 했어요. 이거 곱셈공식 변형도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버린다고 애들이 보통 빨리 풀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보세요. 내가 하나 더 설명하려는 이거야. 여러분 21번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21번 보시면 중심이 어디 있대? 자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2 위에 있대. 그러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려보자 얘들아. 봐봐. 얘들아 칠판 봐봐.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여기 위에 요 2차 함수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축에 접하는 원이 몇 개 나오겠어? 느낌상? 4개 나오겠죠. 4분면마다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그치? 그러니까 원이 이런 원 하나 이런 원 하나 나오는 거고 이쪽 편에도 이런 원 하나 이런 원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상 그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0이랑 y는 x랑 연립하면 어떤 애가 나와? x가 얼마? 3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무슨 말이냐? 여기가 4,4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얘가 4루트 2예요? 아니면 얼마예요? 아니 반지름이 4잖아. 그냥 똑같이 맞아 아니야? 네. 뭐 중심에도 거리, 원점에도 거리가 아니지. 자, 반지름이 그냥 4예요. 왜냐면 중심 좌표가 크기가 반지름 크기랑 같잖아. 그럼 여기 이 원은 넓이가 얼마야? 16파인 거야. 이 원은 9파인 거야. 근데 이 좌우 대칭이잖아 지금 모양상. 네. 여기도 9파이고 여기도 얼마? 16파이니까 정답이 얼마겠어? 정답이 5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건데 다른 함수 위에 있다고 하면 둘이 연립하면은 중심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라서 이것도 제가 써준 거예요. 외우라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요 3점 지나는 거 빼고 다 됐거든. 꽤 설명했죠? 네. 쉬었다가 좀 길게 쉬는 시간 20분 가진 다음에 3점 좌표 주어질 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진짜. 진짜. 기회가 진짜. 아이고.